데카르트는 지식의 체계를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토대까지 올려놓으려고 했다. 데카르트,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토대. 이를 위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모든 것을 최초의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가 제시한 꿈의 논증이다. 꿈의 논증은 꿈속에서도 나의 육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꿈과 현실의 감각 경험이 동일해서 현실의 감각 경험이 꿈의 감각 경험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즉, 현실과 꿈을 구별할 수 없음을 논증한 것이다. 실제로 너무 생생한 꿈은 현실과 꿈이 구별되기 어려운 걸 보여준다. 이게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없지. 데카르트가 의심한 것은 감각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다. 너의 눈으로 봤다고 과연 그게 있는 걸까? 이 막대기와 저 막대기, 오른쪽 막대기가 더 길게 보이는데 정말 그런 걸까? 데카르트는 참다운 인식의 출발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한다. 회의, 의심을 품다. 방법적 회의는 감각으로 알게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감각으로 얻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감각 때문인데 그 감각을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회의론이라고 한다. 어쨌든 뭐 개념 정의 내리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표시만 잘 하면 되지. 2 곱하기 4는 8이라는 수학적 지식은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2 곱하기 4가 원래 10인데 8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가설을 악마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제시한 의도는 우리가 악마에게 정말 속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악마에게 속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확실한 건 없어. 이거야. 수학의 지식마저 의심이 대상이 된다면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없을까? 그렇지. 하나는 의심할 수 없어.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 내가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 현대의 회의론자들은 다시 위로 올라와 회의론 뭐였지? 아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라는 현대의 회의론자들은 데카르트가 제시한 악마를 슈퍼컴퓨터로 바꾸어 놓았다. 슈퍼컴퓨터가 통 속에 있는 뇌에 적절한 자극을 보냄으로써 세상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 실험은 세상을 가상현실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데카르트랑 비슷하네요. 가상현실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의심을 거둘 수 없어. 이거 의심해 봐야 돼.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은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외부 세계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에 있어. 앞에 따뜻한 불이 있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이 불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감각으로 와서 닿은 거야. 지만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은
외부 세계와 관련 없이 만들어지는 거라 두 감각이 구분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논박할 수가 있어요. 왜? 통 속에 뇌가 들어있다. 이 뇌에 전극이 연결이 돼서 외부 세계에서 내가 따뜻하다, 나무를 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각은 전부 다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어.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야? 여기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증명해야 돼. 근데 그건 증명할 수 없거든. 그치? 이러한 주장은 의심이 가능한 외부 세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외부 세계의 존재 정말 진짜 존재해? 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을까요? 5번 문제 확인해 주세요. 외부 세계가 진짜 그러면 외부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확실해? 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5번. 저 말씀드렸지. 5번의 정답은 2번. 외부 세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주장하지 않아서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마지막 문단 읽으러 가죠. 퍼트넘은 다른 사람 이름이 나타났죠? 어떤 낱말의 의미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머리 밖에 있는 외부 세계의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의미론적 내재주의를 주장해 회의론을 반박한다. 통 속의 뇌가 나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나무는 세상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가상현실 속 나무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통 속의 뇌와 달리 세상에 있는 나무를 생각한다. 그래서 통 속의 뇌가 생각하는 나무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의미는 다르고 그에 따라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이 퍼트넘의 결론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나무는 진짜 있는 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퍼트넘의 이야기도 쉽게 논박이 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실제 있는 나무야? 그럼 실제 있는 나무를 보고 생각한 거네? 그러면 진짜 그 나무는 정말 있어? 확실해? 라고 회의론자는 다시 물어볼 수 있지. 네가 생각하는 그 나무 진짜 있어? 증명해봐. 하면 되지. 6번의 정답은 오케이. 1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나무를 생각한다라는 게 입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이거 과연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4번, 7번 두 문제 시작해 주세요. 4의 1번 꿈속 논증은 꿈속에서도 육체가 존재해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과 구분할 수가 없다. 맞지?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 참다운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의심을 통해서 확실한 토대에 모든 지식을 올려놓고 싶어. 맞지? 회의론에서는 아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정할 수가 없다. 감각적 경험 그거 사실이야? 그렇죠. 데카르트는 인간을 속이고 있는 존재, 악마를 입증하기 위해서 악마의 가설을 제시했다. 그럴 리가요. 악마의 가설을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 악마의 가설을 제시한 이유는 악마에게 속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4번 틀린 얘기. 5번 퍼트넘은
외부 세계의 대상이 어떤 낱말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세계의 대상이 어떤 낱말의 의미를 결정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5번 맞는 얘기지. 4번의 정답은 4번. 7번 문제 확인할게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본 거고 실제로는 나무가 없다. 어우, 꿈과 현실이 혼란스러워. 1번. 꿈과 현실에서의 감각 경험이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다. 맞죠? 2번.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무가 없어. 나무가 있어.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있어.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감각 때문이야 라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맞지?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슈퍼컴퓨터 악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작한 거였어. 세상을 가상현실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그렇지. 4번. 가담 모두 감각으로 알게 된 것. 보았다고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해. 감각으로 알게 된 걸 믿을 수 없다. 실제로는 없었어. 실제로는 조작된 거였어. 방법적 회의론의 결론을 의심하는군. 나와 다는 모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상과 외부 세계의 대상이 일치할 수 없다? 아니요. 나는 생각했더니 정말 실제로 있어. 외부 세계의 대상과 일치할 수 있다지, 나는. 그러니까 요거 지워야 돼. 정답 틀린 건 5번. 됐을까요? 잠시 정지.